1950년 5월 25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난 김성환 씨는 거의 80년 동안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74세의 그는 유명한 영화배우도 아니고 유력한 정치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가이자 아버지이며 한국 현대사의 거대한 변화를 직접 목격한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의 인생은 열정적인 여정이었으며 큰 성공과 깊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싸웠습니다. 그의 인생은 두꺼운 책과도 같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지치지 않는 노력과 조용한 눈물, 불타는 열망이 적혀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 그의 경력, 그의 업적, 사랑과 결혼, 그의 재산, 그의 상상의 아내가 전한 말, 마지막으로 김성환의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결론을 통해 그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 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가 지상에서 74년을 보내는 동안 겪었던 재정적 어려움이나 직장 생활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얼룩진 나라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은 그의 가난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의 가장 깊은 슬픔은 1995년 22살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남 김민재 씨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였으며 아들을 위해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와 괴로움 속에 살게 했습니다. 김성환은 한국전쟁 1915, 1503 이후 한국이 회복되던 시기에 한국 남서부의 작은 항구 도시인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해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흰밥과 김치만 먹으며 추운 겨울밤을 허름한 나뭇집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의 가족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세 형제의 웃음과 부모님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요.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꿈을 안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욕망 때문에 그는 쉴 새 없이 일했고 때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1995년 11월의 어느 비오는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큰아들 김민재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직 면접을 마치고 서울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은 미끄러운 도로에서 통제력을 잃고 민재의 채 충돌했고 민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소식을 접했을 당시 김성환 씨는 군산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의자에 앉았다. 그러자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울로 급히 갔지만 도착했을 때는 수술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차가운 몸만 보았다. 그는 민재를 껴안고 흐느끼며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그날 아침 전화해서 안부를 묻지 않은 것을 자책했다. 민재의 죽음은 그에게 충격일 뿐만 아니라 거의 30년 동안 지속된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사고가 난 길을 지날 때마다 차를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종종 밤늦게 혼자 서재에 앉아 민재의 오래된 사진을 펴보고 소리 없이 울며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해합니다. 74세의 나이로 돌이켜보니 가장 큰 슬픔은 물질적 손실이 아니라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오랜 세월 일 때문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려졌던 것에 대한 후회였다. 김성환 회장의 인생은 군산의 가난한 소년에서 수산물 가공업계의 성공한 사업가로의 긴 여정이었으며 찬란한 성공과 씁쓸한 실패, 그리고 그를 침묵 속에 빠뜨린 노력 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길은 한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한 남자가 성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열망을 증명해 줍니다. 김성환은 어린 시절에 정식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196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기회를 찾아 군산을 떠나 서울로 향했는데 그가 가진 것은 빈손과 강철 같은 결심뿐이었다. 그는 인천의 냉동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꾼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창고에 얼어붙는 추위와 부두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일은 힘들고 급여는 낮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는다. 그는 드물게 생기는 휴식 시간을 관리자들을 관찰하고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을 배우고 생산에서 유통까지 기업이 운영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는 학위가 없어도 열심히 일하고 관찰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김성환 씨는 노동자로 10년 가까이 일한 뒤 1978년 28세의 나이로 군산의 작은 수산물 가공 공장을 열 만큼의 경험과 소액의 돈을 모았다. 그의 공장에는 직원이 몇 명뿐이었고 주로 정어리와 새우를 가공해 지역 시장에 판매했다. 하지만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일하며 각 배치를 직접 확인하여 품질을 보장합니다.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1980년대 초에는 성환수산이라는 회사가 서울과 부산의 슈퍼마켓에서 대량의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산업화를 통해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김성환 회장은 이 기회를 활용해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공은 그가 39세였던 198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성환수산물이 품질 기준이 엄격한 일본에 냉동수산물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저축, 약 3억 원을 현대 기술을 갖춘 새로운 공장을 짓는 데 투자했고, 일본에서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직원을 교육하고 생산의 모든 단계를 직접 감독했습니다. 첫 번째 선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자 회사 수익이 폭등했고, 그는 미국과 유럽 등 다른 국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그를 군산 해산물을 세계에 알린 인물이라 극찬했고, 그의 회사는 빠르게 확장되어 직원은 수백 명이고 연매상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광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1997년 그가 47세였을 때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한국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성환수산물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해외 주문은 취소됐고 국내 고객들은 돈을 내지 않았고 은행들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그는 직원을 감축하고 개인 자산 일부를 매각해야 했지만 여전히 상황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1998년 어느 추운 겨울밤, 그는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쌓인 송장과 취소된 계약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수년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고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패배 앞에서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김성환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는 남은 지역 고객들과 협력하여 소규모 주문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규모가 작아서 거절했던 계약도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군산의 레스토랑에 해산물을 공급하는 계약이 있다. 그는 나이가 들고 건강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배달 트럭을 운전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그는 지쳤고 퇴근 후 차 안에 혼자 앉아 지난 영광스러운 시절이 그리워서 소리 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때 가까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하지만 망가진 회사를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두렵다. 그의 끈기가 마침내 보상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성환수산도 점차 그 모습을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대규모 국제 계약을 꿈꾸지 않고 국내 시장에 집중하여 슈퍼마켓과 레스토랑에 고품질 해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65세의 나이에 자신이 자란 군산에 새로운 소규모 공장을 개장했습니다. 2015년에 문을 연 새 건물 앞에 서서 그는 다시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수년간의 어려움 끝에 회사를 되살렸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전성기는 아니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나 시간에 관계없이 굴하지 않는 의지를 증명해 줍니다. 김성환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족적을 남기기 위해 살았고 군산의 가난한 소년의 꿈을 이루어 주었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항상 열망하는 성취는 단지 돈이나 명예만이 아니라 재능에 대한 인정, 사회에 대한 기여,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지속 가능한 유산입니다. 김성환 씨는 어린 시절부터 빈곤에서 벗어나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꾸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서울에 가서 생선 가공업자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목표는 단지 상품을 나르는 데 그치지 않고 리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관리자들로부터 밤을 새워가며 배우고 공식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메모를 적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공식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28세에 성환수산을 창업했을 때 그는 돈벌이뿐만 아니라 회사를 인내와 품질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배달하는 모든 선정물, 그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그 꿈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그가 열망했던 가장 큰 성취는 성환수산물을 한국을 대표하는 수산물 가공회사로 만드는 것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그는 거의 그것을 만질 뻔했습니다. 1989년 일본으로의 수출 계약은 물질적 성공뿐만 아니라 그의 재능과 의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사 제품을 먹을 때 헌신과 품질을 느끼기를 바랐는데 이는 그가 부모님에게서 배운 가치입니다.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교훈으로 여겼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준비로서 꼭 필요한 후퇴로 여겼습니다. 김성환은 자신의 경력 외에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고자 항상 노력한다. 그는 자녀들 후일의 김민재, 김수진, 김태호, 이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며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둘째 딸 수진에게 금이나 은은 물려주지 않겠지만 네 머리를 높이 들 수 있는 이름,